안녕하세요. 해운부동산 중개연구소의 소장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 이주자 택지 분양권,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 팔면 가장 좋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운부동산 중개연구소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럽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히 중요한 건 세금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금에 관한 겁니다. 세금이 뭐 한부터 푸트는 아니고 많으니까 세금을 잘 관리를 해야만 그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때 취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년 1월 1일 날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이걸 만약에 처분할 때 1년 이내에 판냐, 2년 이내에 판냐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거든요. 1년 이내에 파면 최고 세율 뭐 주민세 따지 보면 55%, 1년, 2년 사이에 파면 44%, 2년 지나가 보면 이제 표준세율을 적용되니까 상당히 세금이 많잖아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팔 건가 바로 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 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면 특히 이주자 택지 같은 거 보면 LH 공사에서 이렇게 오죠. 이제 땅을 수용하고 수용한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너희들은 뭐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해가지고 택지 분양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분양을 통지를 해옵니다. 그때가 만약에 1월 1일 만약에 왔다면 1월 1일하고 그다음 분양권을 기준으로 LH와 같이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와 같이 계약 체결했다 해서 바로 한 게 아니라 계약금 내고 또 이렇게 같이 중도금을 내고 이렇게 중도금을 내고 또 이렇게 또 잔금을 내고 그런 나중에 등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자기가 되는데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면 아까 처분한다고 했을 때 처분을 그럼 요 단계에서 처분할 건가 계약하고 팔 건가 중도금 내고 팔 건가 잔금을 내고 팔 건가 등기를 하고 팔 건가 우리 파는 시기는 뭐 중요한 건 파는 시기는 우리가 뭐 잔금을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권리금이든 어떤 것이든 이 양도 시기는 보면 명확합니다. 이제 뭐냐면 양도 시기면 뭐냐면 바로 이 잔금 청산하고 등기하고 두 개 중에 빠른 날짜를 이제 양도 시기거든요. 양도 받으면 취득이니까 양도의 반대말은 취득이니까 그러면 이날 상대는 이렇게 내가 양도하는 날에 상대가 취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권리 같은 경우 아까 이주자 택지가 같은 경우나 아파트 딱지 같은 경우에 그럼 권리를 그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거죠. 만약에 참고만 만약에 이렇습니다. 어떻게 취득일 언년 분야에 따라 바로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유기간을 보유기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만약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 또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율이 다르니까 보유기간을 잘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1월 1일에 취득했는데 카운터를 여기서 해보니까 보유기간이 만약에 2년이 넘더라. 그러면 일반 세율 적용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득 시기가 뭐 이쪽에 되냐 저쪽에 있다는 다 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뭐 나중에 자기가 보유해서 처분할 경우에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뭐 언제 처분해 또 나중에 처분하면 그러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내가 돈이 급박해서 야같이 분양권 자체를 팔 그런가 분양권 자체를 판다는 것은 명예의 변경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양권을 판다더라도 누구나 다 팔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명의가 가능한 것만 그걸만 가는 거죠. 어떤 거는 이주와 택지 분양권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정 상대가 되지만 설명의 대상이 되지만 만약에 LH공사로부터 뭐 낙찰을 받았든지 그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 명의 변경이 제도가 자체가 안 되니까 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주와 택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땅을 이제 LH공사에서 넘기고 그런 경우에 입주자께서 이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물들한테 이제 분양권을 준 거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아파트 딱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취득 시기를 언제를 보느냐? 따지고 이제 세법에 보면 이렇게 냈으면 우리가 이같이 LH공사에서 통보를 해오면 바로 통보를 받고 만약에 이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통보를 받고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뭐 3월 1일 날 잔금을 이제 중도금을 준다면 중도금을 주고 이래 같이 만약에 6월 1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리고 7월 1일 날 등기를 했다. 이렇게 아까 그 사례를 봤을 때 이 중요한 거는 그런 같은 권리 같은 경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말이거든요. 부동산을 처분 내지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거든요.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거든요. 권리. 이런 권리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업자와 같이 요 계약을 체결한 날이지만 이같이 이주와 택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LH공사로부터 이 통보 받은 날, 요 날을 무슨 기재가 됐잖아요. 언제 통보한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통상 받은 날이 분명하면 발송한 날을 어떤 권리 시작징을 보니까 1월 1일 날만 있고 LH공사에서 통보를 했다면 요 날을 권리를 취득 시기로 본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때 1월 1일 날 권리 취득 시기가 안 본다면 우리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요때 팔아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는 요 날을 처분 시기를 보고 또는 이제 그 취득 시기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건 명확하게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맞나? 바로 1월 1일 날 H공사로서 통보한 날, 요 날을 우리가 딱지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취득 시기로 본다. 요 개념을 명확히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은 이 분양권이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내가 땅을 받을 수 있고 아파트 분양 같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를 언제 취득했냐? 바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1월 1일 날 본다. 계약 체결한 날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제 중도금 받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고 등기까지 했다. 그럼 이 중에 빠른 날짜니까 만약 통상 잔금을 먼저 지급을 하니까 그럼 얘가 잔금을 지불했다면 이거는 더 이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하나의 이제 부동산이 되어버린 거죠. 목적 부동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거는 처분하면 바로 부동산을 처분한 걸로 봐서 부동산에 따른 취득이 되는 거고 이제 요 사이에 처분한 거는 바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 그 처분한 게 제일 좋냐라고 따져가 봤었을 때 만약에 취득 시기 아까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고 해서 통보를 받은 날짜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를 만약 1월 1일 날 통보를 받았다. 이날 취득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처분한다. 그럼 내가 양도 시점을 볼 때 여기서 문제 삼는 거는 언제 양도를 할 것인가 가장 좋냐라고 보는 거죠. 통상 이주와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주와 택지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을 사잖아요. 장기 할부 조건을 산다면 또 장기 할부 조건은 2년을 넘는 거고 만약에 2년이 안 되는 거는 뭐 그냥 일반 그 분양 계약이고 이와 같이
이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야 분양금, 할부금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내야 되고 1년, 2년 이내에 그선 한꺼번에 등기할 때 내면 되는 거. 이때 중요한 거는 바로 취득세율이 4.6% 정도 취득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이 잔금을 납부를 한다. 그러면 이 기간이 만약에 2년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 이 기간이 만약에 2년이다. 그러면 자, 복가입 잔금 치르고 이 딱지를 2년 지나서 팔면 아까 세율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잖아요. 일반 세율이 중요한 거는 바로 때론 8%에서 또는 16%에서 장기간 뭐 40%까지 또는 50%까지 되는 거고.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리는 건데 부동산 자체를 파는 경우는 아까 땅 같은 거는 비사업용 토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세율이 상당히 비싸는 거죠. 비싸다는 거죠. 세율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그런 관련된 법조문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바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1호 2호 자산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부동산 취득하는 권리를 여기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은 바로 40%, 또 1년 미만은 뭐냐 무조건 50%라는 거죠. 50%라는 거죠. 세율이 이렇게 비싸잖아요. 40%. 뭐 원세법을 한번 볼까요? 원세법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법을 보면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원세법을 보면 상대의 고가 소득세법을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40%, 50%, 1년 미만의 거는 50%잖아요. 그렇죠?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것은 바로 40%잖아요. 그렇죠?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면 이와 같이 1,000만 이하는 16%, 시킨 비사업용 토지, 이주자 택지를 맡아놓은 거죠. 그렇죠? 같이 16%, 뭐 25%, 34%니까 상대 세율이 좀 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아까 그와 같은 사유를 봤었을 때 따지고 봤을 때 언제 처분을 할 건가? 결국 내가 어차피 처분을 할 거라면 이 등기하고 처분을 하지 말고 그냥 잔금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등기를 하고 처분하지 말고 또 잔금도 내지 말고 그때 처분을 하라는 거죠. 처분하면 바로 이 기간이 최소한 1년이 넘으니까 물론 등기하고 내가 2년 있다가 처분한다 그러면 예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등기하고 바로 팔 건가 문제에 따졌을 때는 가급적이면 명의가 갖고 있는 잔금을 내기 전에 처분을 하면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취득세를 안 내도 되고 또 세율도 H공사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카운터 따지니까 보유기간이 길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그죠? 1년 이상이면 아까 40%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등기하고 파면 1년 이내에 바로 팔 수도 되잖아요. 1년 이내에 바로 파면 50% 고율이 생기니까 따지고 보면 또 주민세 하면 55%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또 이런 내용입니다. 뭘 당부 드리고 싶냐면 이제 통상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할 때 우리 이제 허위로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허위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상당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바로 가태료를 물은 거죠. 가태료. 어떻게 묻느냐? 바로 가태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3천만 원 이하 가태료를 물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행위를 조장한 경우 좀 매수가 되겠죠. 같은 경우에는 가태료 500만 원 정도 물는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잘못하면 또 부동산 중개업자는 여러 가지 또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이제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내가 어차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내가 잔금을 내지 말고 미뤄라. 잔금을 내지 말고 미루고 미뤘다가 그렇게 파는 것이 물론 요 기간이 물론 1년 이상 물론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잔금 청산일을 좀 늦추면 되겠죠. 그렇죠? 1년 이상이거나 뭐 2년 이상 되는 분에 대한 해당되는 거고 또 등기를 해서 곧바로 팔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사람 말하는 거고 뭐 2년 이상 지났다가 팔려고 하는 거는 또 상관없습니다. 같이 어차피 팔 뿐이라면 잔금을 내지 말고 명의를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팔아서 명의 변경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세율이 유리하다. 바로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더 자세한 사항은 해운 부동산 중개연구소에 오십시오. 상세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